아프지도 다치지도 말자.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추석 덕담 아프지 말자 이런 말이 새로 생길 정도로 걱정들이 많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석 연휴 큰 혼란은 없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정부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 인력으로도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연휴도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 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홍현주 기자. 그런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이용자가 우선 좀 이렇게 줄어든 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제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를 집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7천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작년 추석과 올해 설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경증 환자 숫자만 모아서 보면 하루 평균 16,000여 명인데 이게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30% 이상 줄은 겁니다. 먼저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당부를 들은 시민들의 동참이 이번 응급실 과밀화를 막은 한 요인일 것 같고요. 또 다른 요인은 예상보다 많은 병원과 의원이 당직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응급실 말고 당직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민과 의사가 추석 응급실 위기를 막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초 추석 당일에는 병의원 1,700여 곳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2,200여 곳에서 환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윤기찬 위원장님, 그렇다고 해서 응급실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곳이 아직도 뺑뺑이는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뺑뺑이가 이제 이게 쭉 있어 오긴 했어요. 네. 뺑뺑이 사유 중에 보면 응급실에 응급처치의가 부족해서 있었던 뺑뺑이도 있고요. 이제 네. 뺑뺑이가 저희가 그분들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제이송이죠. 제이송 네. 건수인데 우리 병원이 받을 수 없으니 그렇죠. 다른 곳으로 가셔달라.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일단 지금 처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응급의가 부족하다. 이 네.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응급의는 있지만 사실 배후 진료, 예를 들면 필수 의료 과목 있잖아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가 현재 없다든가. 관련 전문의가 우리 병원에 그렇죠. 현재 입원을 없다.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 병원에 해당 전문의가 없다. 그러니까 배후 진료가 부족하다. 네. 두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언론에 밝혀진 것들은 보면 주로 이제 필수 진료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기준 보건복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간 3만 7천 건 정도 된답니다. 5년간에. 네. 근데 그중에 제일 큰 원인이 전문의 부족이 약 33%, 그다음 병상 부족 등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등은 일단 의료 사태 때 가중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응급실 뺑뺑이는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이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 의료계획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일부 있었던 부작용인데 어쨌든 의료 당국이 많이 협조를 해줬고 그다음에 소방, 경찰 등도 또 지역의 광역 단위의 의료 현장 사무실을 또 개설해가지고 지휘 감독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전반적인 국가 체계가 일단 잘 작동이 된 것 같지만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는 것도 조경 장관의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의료 대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국민적 바람일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 2명이서 하루 종일 커피 2잔으로 버텼다. 그러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는 뜻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임계점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의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 의료 체계가 뭐 작동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항상 모든 게 비상 사태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통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야말로 네. 비상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네 이제 병의원들도 의사들도 이제 문을 열고 네. 환자들 진료했고 또 시민들도 가능하면 이제 과거 같으면 응급실로 갈 걸 가지 않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민과 의사들의 어떤 이런 헌신 때문에 이제 큰 대란은 없었는데 네. 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현재 의사들, 의료단체와 정부의 갈등 관계라는 게 어떤 직원 문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추석도 끝났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가 결국 추석 전에 가동이 안 됐고 네. 추석 기간 중에도 추석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가동된다는 아무런 조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당과 이 대통령실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을 빨리 그야말로 조만간에 대통령이 뭐 여당 대표를 언제 만난다고들 하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한다는 게 당장 뭐 완전히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논의 구조 속엔 이 단체 관련 단체 정부도 그렇고 야당 여당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어제 추석 때 여기저기 뛰어다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의사들은 일단 2025학년도에 의대 증원을 유예하라는 얘기 아니까 유예라는 게 거의 영명을 하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네.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합니다. 백지화해달라, 이제 근데 그 이거죠. 백지화라는 얘기예요, 쉽게. 네. 지금 정부로서도 백지화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사실 네. 객관적으로 봐도 네. 이미 지금 원서 접수 시작됐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논의 구조 테이블 안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도 영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어떤 그 접점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전 임계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 이런 비상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다. 예. 네, 양은경 기자님. 그런데 일반 가게에도 이제 진상 고객이 있듯이 네. 병원 응급실에도 진상 환자가 있잖아요.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막 의사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실이 참 난감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뭐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이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뭔지가 안 나와 있어서 네. 저렇게 말씀대로 응급실에서 드러눕고 때로는 의료진을 폭행하는 이런 환자들이 있어도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아. 그렇게 돼서 의료법 위반으로 만약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칫 의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때린 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진료를 하고 봐야 되는 게 그동안의 의사들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사유를 명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의료진 폭행 협박, 그리고 의약품 기물 파괴, 그리고 모욕 명예훼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드러눕고 소란을 부리는 네.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네. 자, 의료 대란이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의정 이 사자 협의체 구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비공개 일정이 많고 뭐 여러 의료 단체를 만났다라는 얘기만 하지 저희가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진정성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민 의원께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제 사자 협의체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는 현재는 빈손인 상태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복지부의 박민수 차관 같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뭐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제 여당 내부에서 먼저 입장 정리를 먼저 해라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는 뭐 백방으로 뛰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정부의 입장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냐.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여야 정이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이 협의체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지금 이 소통 채널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치인들 많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좀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하나가 2025년 정원 문제인 것이고 하나가 이제 복지부 장차관 경질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내부의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장차관 경질을 할 각오로 여기에 임해야 뭐라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윤기찬 위원장님, 사실은 이제 박성민 그 위원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 정 속에는 당정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진 국민들이 많으세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당정 간의 어떤 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걸 기대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협의체 내에서 그러니까 당정 간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수준으로 유지하자 이런 합의안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의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안을 받을까요? 그리고 당정 간의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이전에 2026년도 의대 증원안을 유예하자 네. 이 정도 안을 냈잖아요. 네. 오히려 그 안 때문에 의사분들은 더욱더 기세를 얻었고 네. 협상에서 지렛대를 얻어간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런 2025학년도도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러한 입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2026년도를 유예하자라는 안이 역효과가 났었죠. 아,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역효과다? 보면. 예. 왜냐하면 그 2026년도 유예안에 따르면 사실은 2027년도부터는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개혁 자체가 사실 힘들어진다라는 게 정부의 인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보관을 갖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여야 의정 합의체에서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네. 다만 논의 대상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사분들을 끌어들이기 더 좋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정부 입장이 지금은 뭐 경질도 없다. 그다음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결정된 거다. 이거는 현재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그걸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하는 과정에서 의사분들의 주장과 한동훈 대표의 또 보관을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안과 이것들을 다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조율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각자 입장을 내게 되면 협의체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이제 정치 공격이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표께서 안을 내주셔야 돼요. 네. 2025학년도 이 증원안을 아예 그냥 의사분들 말처럼 없애자라고 하든가 네. 아니면 본인들의 안은 없이 또 참여하지도 않고 밖에서 순수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해결에 오히려 의지를 좀 의식해 한다. 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의 의견이 먼저 좀 조율이 돼야 그다음에 민주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제 지금 윤기찬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대할 그런 단계가 지금 아닌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협의체 내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모종의 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합의를 해요. 그러면은 협의체를 운영할 실익이 있나요?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의료계 분들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지 않을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조금 전략적 차원에서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